농기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했던 것을 모바일로 받았습니다. 받은 손바닥만 하지만 여러 작물을 쪼개 시민이 여러 봉투를 의뢰했더니 모두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 땅 어느 곳이나 비료기가 많습니다. 평소에 아껴 친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치는 모양입니다. 땅 고치기 전에 제12법부터 고쳐야겠습니다. 혹시 산도가 떨어져서 올해도 석회를 넣어야 하나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pH 수치가 높은 곳도 있네요. 다음 검사 때까지는 작물 심을 때마다 이 토양검정 자료를 이용하여 대비나 비료 처방하면 됩니다. 토양검정 받으면 검사서도 나오지만 인터넷 흙토람에 들어가면 이 토양검정 자료는 물론 여기에 근거하여 대비나 비료를 어떻게 주는가를 바로 알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밭에 내가 심고자 하는 작물에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시비법을 제시하니까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진단부터 받고 거기에 따라 약 처방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양 검정 결과 받자 바로 흙토람에 들어가니 사이트가 열리질 않더군요. 아마 고칠 것이 있어 잠시 막아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오래 잊고 있다가 오늘 열어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흙토람 검색어 넣으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내 밭에 어떤 작물을 심을 때 비료 사용 처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토양 검정을 받으면 농기센터에서는 그 자료를 우리 밭 지번에 등록해 줍니다. 그럼 해마다 여기를 열어 비료 처방, 즉 시키는 대로 탭에 넣고 비료 주면 됩니다. 첫 화면에 우리 밭 주소 쳐넣으면 우리 밭에 대한 토양 정보가 나옵니다. 2021년에 받고 2년 반이군요. 농기센터에 의뢰를 할 때는 1번 흙만 올려달라고 하니 얼마든지 여러 개를 올려줄다고 하였는데 1번과 2번 의뢰 흙을 올려주었네요. 나머지는 하우스, 과수, 블루베리로 작물 변화가 없으니 굳이 올릴 필요가 없긴 합니다. 1번 의뢰, 즉 농막 바로 앞 땅인데 여기에 관한 것을 알아보려면 맨 밑에 여는 방법이 적혀 있네요.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 누르고 해당 번호를 클릭하니 열리는군요. 우리 동네 토양의 평균 자료가 나오고 이미 모바일로 받아본 성적서이지만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처방서나 바로가기 화면을 누르면 해당 작물에 대한 심의법이 나오는데 검사 받을 때 등록해 놓은 가지 작물을 그대로 심으려면 처방서를 누르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그 옆에 있는 비료 사용 처방 메뉴 바로가기를 누르면 됩니다. 만일 1번으로 등록해 놓은 여기에 가지 대신에 노지고추를 심으려면 작물 선택 메뉴에서 해당 작물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그 작물에 대한 시비법이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되어 나옵니다. 작물 선택 메뉴를 살펴보니 많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감자도 가을감자, 봄감자, 고추도 시설고추, 노지고추 아주 세분되게 제시되네요. 비록 심지는 않더라도 재미삼아 노지고추를 선택하고 처방서 메뉴를 누르니 이미 받아본 토양의 검정 내용이 나오고 하단에 비료 추천량이 제시됩니다. 왼쪽 탭의 양을 보니 우분, 돈분, 개분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탭에는 76kg 넣으라고 나오는군요. 76kg이라면 20kg짜리 3포를 깔면 되겠군요. 얼마를 주라는 그 양은 제가 토양검정 받을 때 써놓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양입니다. 그러니 검정 받을 때 면적을 정확히 써놓으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주면 됩니다. 만약 우분 탭이라면 갈로 속에 있는 숫자 200kg이니 우분 탭이 10포를 넣으라는군요. 위표에 적힌 대로 이곳에는 유기물이 얼마 없으니 10포씩이나 넣으라는군요. 다음은 밑비료로 비료 사용량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군요. 입맛대로 하라는 뜻이죠. 만일 20일 복비를 주려면 3kg만 주라고 하는군요. 위표에 보듯이 아직도 땅속에 비료기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늘 단용 비료를 사용하니 요소 2kg, 용성 인비 1kg은 주라고 하네요. 혹시나 요소 대신 유안이나 용가린을 쓸 때의 양도 갈로 안에 알려주네요.
넘친절합니다. 그 아래에는 실면적 80제곱미터 말고 시바르당 비료살포 농도도 나오네요. 웃거름 즉 우비로 양도 나오네요. 여기에는 없지만 우비로 작물 심고 한 달 뒤부터 주면 됩니다. 우비료로 당연히 인산은 줄 필요가 없고 질소와 가리 중심으로 주는데 고추 수확할 때까지 2-30일 간격으로 나누어서 요소 1kg만 나눠주랍니다. 위 표에 보듯이 이 땅에 칼륨이 넘쳐나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그때 상황을 봐서 농부가 조절해야 합니다. 토양 검정 자료가 불변은 아니니 농부가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는 질소도 인산도 가리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비료의 성질상 인산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질소와 가리는 몇 달이 지나면 변합니다. 식물이 흡수하고 비에 씻겨 내려가고 하늘로 날아가고 더구나 열매가 맺혀 클 때는 주지 말라고 해도 가리는 주어야 합니다. 로봇이나 컴퓨터가 하는 일이 이런 점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로봇 보고 화단에 물 주러 가면 비 오는 날에도 주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도 언제나 농사 지식은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농사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분야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밭의 토양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토양 검사는 누구나 알듯이 공짜로 해줍니다. 저처럼 작은 텃밭도 여러 개로 갈라 따로따로 알아보고자 해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다 해줍니다. 해준 것은 그냥 결과서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이 흑트람 사이트에 등록을 하여 이 근거를 토대로 작물 재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토양 검사를 마친 밭은 여기에 어떤 작물을 심을 때라도 이 토양 분석을 근거로 하여 해당 작물 심을 때 시비법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시비법이 이 세상에서 이 밭에 가장 맞는 시비법이라는 데에서는 의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밭의 토질이 어떤 토질인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겠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내 밭의 토질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2배, 3배, 심지어는 5배를 빼는 곳만 찾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은 모르더라도 나에 대해서만 알아도 실수 없이 세상 살아갑니다. 농사에서 나를 아는 것이란 바로 내 땅의 토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덧붙일 것은 이 흑토람 사이트 이용입니다. 이 사이트는 작물에 대한 비료 처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뉴에서 보듯이 내 밭에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도 찾아볼 수 있는 등 유용하게 이용할 방법이 많은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이 흑토람을 내 농사에 이용할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농진청이나 농기센터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사에 유용한 사이트니 소개하는 것입니다.